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3년 4회 전기공사 산업기사에 있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수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에 대한 규정을 띄워놓고 비교한 형태로서 답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 등은 몇 분 이내에 소등이 되도록 타임스위치를 시설해야 하는가? 솔직히 요 같은 경우에는 실상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에 있어서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간단히만 체크를 하자면 호텔, 여관과 같은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내, 숙박업소 외에는 가정집에는 일단 3분 이내가 되어야 하더라.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 철도 차량이 전차선로와 접촉한 상태에서 전력을 끄고 보조 전력을 가동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경우에 가공 전차 선로의 유효 전력이 200kW 이상인 경우 총 역률은 몇보다 작아서는 안 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에 대한 설비 규정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 철도 차량의 역률에 대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효 전력이 200kW 이상일 경우 총 역률은 0.8보다는 작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기구, 모선 등을 5개의 시설하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에는 취급자 이외에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한답니다. 이 울타리 담 등의 최소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관한 규정 하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고압 또는 특고압 기기기구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시설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울타리 내지 담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면요, 이에 대한 높이는 2m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의 간격은요 0.15m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작아야만이 사람이 기어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르게 말하면 15cm 이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답은요, 어쨌든 이 울타리 담 등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치수 높이는 요렇게 돼서 2가 되더라.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리 합계. 이것도 간간히 묻습니다. 그죠? 즉, 요 높이를 A라고 하면 이제 요 거리를 이제 B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를 35kV 그리고 여기를 160kV. 자, 그래서 제일 왼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35kV 이하가 될 거고요. 가운데는 35kV 초과하고 160kV 이하. 그리고 맨 끝에는 160kV 초과. 자, 우선에 여기에 대한 값은요 5m가 됩니다. 즉 이 높이 싹 다 됐을 때 5m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울타리의 높이가, 울타리 내지 담의 높이가 최소 높이 2m라면 여기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는 3m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하고 160kV 이하의 경우에는 6m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1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6 플러스 n 곱하기 0.12요.
자, 이때 n을 저는 단수라고 놓겠습니다. 단수. 그래서 정확하게 이 단수가 이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0kV를 초과하는 10kV에 대한 값을 우리가 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160kV를 초과하는 어떤 값이 있다면 이 값에다가 160을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0을 나눈 게 뭐가 된다? 단수가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놈을 계산했을 때 소수점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절상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올려라, 올림을 해라, 이런 게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계산하는 문제, 이거 계산하는 문제 혹은 얘들을 고르는 문제도 간간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챙겨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얘들만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를 수 있겠더라.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개통 연기하는 분산형 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을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설비 규정을 체크를 해서 답을 바로 이렇게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일단 물어보는 것 자체는 어쨌든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요겁니다. 그럼 우리가 분리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적으로 두 번째와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산형 전원의 이상 또는 고장,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솔직히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상 또는 고장이 생겼대요. 그러면 그 고장이 다른 데로 파급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들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보기로 단독 운전 상태래요. 요건 이렇게 갖고 갑시다. 단독이래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 단어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단독, 뭐요? 지 혼자 돌아간다고요. 근데 애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통에 연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 혼자 돌아간대요. 그러면 지 혼자 돌아가려면 연계한 거 끊어줘야겠죠. 즉 분리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아이고 지가 혼자 운전하고 싶대요. 그래서 끊어줘야 되더라. 그럼 이때도 분리하는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이때는 굳이 역률 저하됐다고 해서 굳이 분리를 해야 될까?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접근해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고압 옥내 배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거하여 실시할 때 연동선의 최소 굵기는 몇 스퀘어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규정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 있어서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의 전선은 공칭 단면적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놈 이상의 연동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소 굵기 자체가 6스퀘어 이렇게 된다라고 바로 체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고압 가공 인입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서 그 전선의 아래쪽에 위험 표시를 했다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이렇게 표로 표현을 해 놨는데 일단은 미리 요거를 좀 안내를 드릴게요. 실제 여기 보시면 가공 전선로 기준 그리고 가공 인입선 기준인데 이 가공 전선로의 저고압 그리고 특고압 기준이 가공 인입선의 고압 그리고 특고압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시면요. 요것들 값과 요것들 값이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낮춘 형태로 얘들만 따로 챙기시면 실제 이에 대한 표는요 금방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반적인 규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요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갔을 때 가공 전선로 저고압 전선이 횡단보도교 위를 지나갈 때 이때 그 전선이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라면 노면상 3m 이상으로 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가공 인입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것을 이런 게 있습니다. 저압 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노면상 도로면상 5m 이상의 높이가 되어야 되는데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이때 3m 이상으로 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횡단보도교 위, 도로횡단, 철도, 궤도 외의 장소인 경우에 뭐 4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상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이때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2.5m 이상으로 감할 수 있더라.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특고압에 있어서 정확하게 35kV 이하의 특고압에 있어서 횡단보도교, 도로, 그리고 철도, 궤도 이외의 장소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5m 이상의 높이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얘가 케이블을 쓴다면 특고압 전선이 케이블이라면 4m 이상으로 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죠? 필요한 거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 걸로 한번 끄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고압에 있어서 장소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저 볼게요. 고압에 있어서 니니 장소가 없네. 그럼 그 외의 장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5m 이상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케이블인 경우에 3.5m 이상으로 그 기준을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케이블이 아니라면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뭡니까?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케이블 아닐 때에는 위험 표시를 하면 이렇게 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게 이거죠. 어딘지 장소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의 장소로서 볼 수가 있고 이때 위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얘는 3.5m로 감할 수 있더라.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유희용 전차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것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첫 번째 보기를 보면 유희용 전차의 전기를 공급하는 철로에는 전용 계폐를 시설해야 된답니다. 솔직히 보통 이제 어떤 시설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전용의 것을 쓴다. 이게 우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용 계획이 나오면 그래 이놈 전용으로 당연히 써야겠지. 이렇게 당연스럽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나머지를 보면 되는데 자 나머지 두 번째부터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형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직류의 경우에 60, 교류의 경우에는 40V 이하일 거. 자, 이에 대한 게 여기 전원장치 규정항에 있습니다. 전원장치의 2차 측 단자의 최대 사용 전압은 직류의 경우 60V 이하, 교류의 경우에는 40V 이하더라. 이게 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 전선은 제3 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할 것. 그래서 보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유형 전차 안에 승합용 변압기 시설하는 경우 그 변압기의 2차 전압은 300V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절연 변압기의 2차 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한다? 150V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바로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용 전차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들은 여기에 제가 띄워놨는데 영상 정지하셔가지고 자세히 참고하시면서 필요한 거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요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장치로 내장되어 있는 전원변압기의 2차 측전로의 사용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이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렇게 10볼트 이하여야 한다 바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앞서 다른 영상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기요기. 자, 요기니까 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욕했을 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욕하니까 씹 이런 욕이 떠오르더라. 그죠? 그래서 욕하면은 10 어쩌고 이 10을 기억을 해줍니다. 욕하면 10으로 시작하는 어떤 용어가 나오더라. 그래서 한번 2번 이렇게 갖고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저 앞 옥상 전선로를 전개된 장소에 시설할 때 사용하는 전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인장 강도와 지름에 대한 규정을 물었었는데 이에 대한 규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선은 인장 강도 2.3kN 이상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그래서 실상 이에 대한 것만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답을 고르자면 답은 4번 요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다음에 10번째 문제입니다. 전기 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에 가선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 물론 있지만 바로 체크를 해보면 실제 이 전차선의 가선 방식에는 가공 방식, 강체 방식, 제3 레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존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출제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확실히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 기준을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물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규정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답이었던 게 요 항목 그리고 요 항목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즉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50스퀘어 이상,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70스퀘어 이상으로 하더라. 그리고 당연스럽게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 어쨌든 같아야 된다.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옳지 않은 것은 하면은 뭐 동선이 70스퀘어여야 한다. 혹은 알미늄선은 50스퀘어여야 한다. 뭐 딱으로 장난치는 문제가 꽤나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가까이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처럼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 기준을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보기에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사고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퓨즈를 반드시 설치한다. 뭐 딱으로 주어진 문제들이 꽤나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약간 다르게 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거, 그리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거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은 50, 알미늄은 70스퀘어 이상으로 한다. 일단은 보통 이제 장난을 치는 요거에서 벗어나서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그 보기가 어떤 거냐면 이거죠.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 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한 개의 리베 또는 두 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두 개 이상의 리베 또는 두 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 리베 그리고 나사 기준 가지고 재난치 문제가 나왔더라. 참고로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 통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주,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복원할 때, 혹은 앞서 시험 쳤을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답은 1.5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 중에 목주 기준으로 목주는 풍압 화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안테나 하면은 그냥 다 목주든 철주든 철근 콘크리트주든 1.5 이상 이렇게 묶어서 갖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한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 터널 안에 전선로에 사용되는 경도세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입일 때는 어때야 되는지, 고압일 때 어때야 되는지 이런 보기로 주어졌었는데 자, 일단 지문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키지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림을 가지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터널 같아 보이진 않지만 얘를 일단 터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 터널 안에 전선로는 다음에 따라서 시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저압전선 기준으로 제가 한번 표기를 내볼게요. 일단 저압전선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시설이 이렇게 쭉쭉 될 거야. 그쵸? 내가 뭐다? 저압. 일단 이놈 기준은요. 지름 2.6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높이 기준은 얼마여야 합니까? 2.5m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지름과 설치 높이 기준을 묻고 있는데 뭐 부가적으로 인장 강도까지 적어보면 2.3k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한 것은 요거고요.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솔로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사람이 눈 왔나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한답니다. 상시 통행을 하는 공간이 있는 기준이래요. 그럼 이때 요 옆면에 따라서 이렇게 저압 전선이 이렇게 또 널려 있을 건데
우리가 여기 가만 체크를 해보면 인장 강도 2.3kN, 지름 2.6mm, 어라? 그리고 높이가 2.5m. 요거랑 기준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시 요 위에 있는 이 전용 터널 기준을 가서 이 고압 전선 기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고압이요. 자, 고압선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자, 이때 이놈의 지름 기준은요, 4mm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인장 강도까지 한번 적어보자면 5.26kN 이상, 뭐 얘도 적은 이상이죠. 그리고 이 고압 전선에 있어서 이 높이 기준은요, 얘보다 한 단계 올라가는 3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답으로 골라야 되는 것은 지름 기준과 설치 높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지름, 설치 높이 요 기준 맞는 거 한번 골라 보입시다. 실제 우리가 골라보면 답은 1번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해보면 저압전선은 지름 2.6, 설치 높이 2.5, 고압은 지름 4.0, 설치 높이 3.0. 그래서 여기 체크한 거 그대로 있는 게 요놈 아닙니까? 자, 이렇게 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22.9kV의 특과 가공 전선과 1500W의 저압 전차선을 병가할 때 최소 이격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단, 특고압 가공 전선이 절연 전선이거나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체크를 하면 요런 특고압 가공 전선과 저압 전차선을 병가할 때 최소 이격거리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정을 딱 체크를 했는데 실상 찾아보면 333.17 항목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특허 가공 전선과 저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한 경우, 실상 어쨌든 이 규정에 갔을 때 요 항목에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35kV 이하인 특허 가공 전선과 저압 전차선이라고요. 그리고 실제 아래쪽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준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얘가 이제 전차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주어진 걸 보면 22.9kV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보면 1.2m 이상일까?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주어졌다면 그때는 0.5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죠? 다음은 15번째 문제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의 지지물이 목줄인 경우 풍압파 중에 몇 배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간단히 체크하겠습니다. 목줄인 경우에는 풍압파 중에 1.2배 더라.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어서 16번째 문제입니다. 갑종 풍압파중을 계산할 때 강관에 의하여 구성된 철탑에서 구성지의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파중은 몇 파스칼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 단주는 제외한대요. 자, 물론 우리가 요 표에서 철탑 기준으로 강관으로 구성되는 거, 요거 뭔가 살짝 오타가 보였다, 그죠? 구성되는 거 했을 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1255파스칼에서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 우리가 조금 챙기면 괜찮을 만한 걸 보면 일단 여기에 있는 풍압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작은 것은 뭡니까? 목주 588 혹은 원형 588, 원형 588, 원형 588 이 친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목주나 원형이면 무조건 588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588. 얘가 뭐다? 일단 원형 내지 목주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큰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큰 거 찾으면 666이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얘가 뭡니까? 다도체. 자, 그 다음으로 큰 걸 찾으면 얘죠. 745죠. 근데 보시면 다도체가 666 파스칼이고요. 그다음에 기타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다도체 말고는 단도체죠. 그렇죠. 그래서 745에서 단도체. 자, 그 다음으로 큰 거를 찾으면 예, 철근 콘크리트 주가면 기타 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882 파스칼이므로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놈이 뭐다? 철근 콘크리트. 일단 보시면 원형은 싹 다 588 파스칼로 다 여기 묶여져 갔습니다. 그럼 여기는 원형을 제외한 그냥 철근 콘크리트 주다 뭐 이렇게 했어도 관계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큰 거를 살펴보면 1039가 있습니다. 얘가 뭐다? 애자 장치. 자, 그 다음으로 큰 것을 살펴보면 실상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강관에 의해 구성되는 사각형. 그 다음으로 뭐 철탑에 단주에 있어서 기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묻는 거 기준으로 하자면 요 놈을 가져가서 그냥 사각형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요 친구. 그래서 1255 파스칼 하면은 일단 철탑이에요. 일단은 제가 뭐 요 정도만 해서 뭐 언급되는 것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실제 우리가 순서대로 따지면 5, 6, 7, 8, 9는 저 멀리 10, 11, 12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9를 제외한 순서로 배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원, 다단, 철의 사철 뭐 이런 식으로 챙기면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요런 기준을 했을 때 자, 철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원형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쨌든 원형 하면은 기본적으로 588 파스칼 될 건데 원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원, 다단, 철의 사철 5, 6, 7, 8, 9 제외하고 10, 11, 12 했을 때 아, 마지막에 철탑 있구나 해서 이렇게 고르면 좀 더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입니다. 3300V용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은 몇 볼트 전압에서 권선과 대시 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견디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1000V, 즉 7kV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나와 있다시피 1.5배 전압에 10분간 견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300 곱하기 1.5 하면은 4950V에서 답 2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어떤 주어진 값에 있어서 우리가 1.5를 취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가 곱하기 1.5를 하니까 뭐 420 요 딱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때 보기에 420 있다. 아, 요거 고르면 되겠네. 큰일 납니다. 실제 이런 게 있죠. 500V 미만이라면 500V를 시험 전압을 한다.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올 때는 우리가 답을 500V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언급을 해봤습니다. 왜? 이에 대한 문제도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다음은 18번째 문제입니다. 주택 등 저압 수용 장소에서 고정 전기 설비에 TNCS 접지 방식으로 접지 공사 시 중성선 겸용 도체, 즉 PEN 이놈을 알루미늄으로 사용할 경우에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규정이 이렇게 띄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구분하는 게 좋죠. 구리 같은 경우에는 10스퀘어,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상이어야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다시 알루미늄 기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답이 4번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알루미늄이 아니라 구리로 나온다면 3번을 고를 수 있어야겠죠.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30V를 초과하고 60V 이하인 소세력 회로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절연변압기 2차 단락조리는 몇 암페어 이하여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요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난 챙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챙기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보면 15V 이하, 그리고 15V 초과 30V 이하, 30V 초과 60V 이하 이렇게 소세력 회로의 최대 사용 전압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15V에서 2배를 하면 30이에요. 여기서 다시 2배를 하면 60V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좀 더 부가적으로 쓰면 이하. 그 다음에 요놈 초과. 요놈 이하죠. 그 다음에 다시 요놈 초과. 요놈 이하가 됩니다. 그럼 이때 2차 단락전류. 요거를 이렇게 접근을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쓰면 15, 30이죠. 일단 2차 단락 전류는 일단 두 번째 항목부터 봤을 때 두 번째 항목의 뒤에 거 해서 얘는 5A. 근데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뒤에 거 0이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앞에 걸 가져가서 3A. 그러면 15V 이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두 개를 더해 보십시오. 나오죠.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여기 우측에 있는 것처럼 과전류 차단기에 뭐 전격 전류를 묻는다. 그러면 이 두 개는 그대로 올려봅니다. 즉 5A. 그럼 두 번째 칸이 3A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요. 얘를 절반치에서 1.5. 뭐 이런 식으로 들고 가면 조금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기준에 있어서 답을 고르자면 지금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더라. 그쵸? 자, 이렇게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 번째 문제입니다.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상시 정전 유도 작용에 의한 동상의 장애가 없도록 시설하기 위해 전하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 전류는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빠르게 여기 규정 보고 바로 답 체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가 있고요. 이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하인 경우에는 12km마다 유도 전류가 2 마이크로암페어 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60km를 초과한다. 그럼 40km마다 3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60kV 이하로 주어졌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풀었었던 이 수문항에 대한 답안 체크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 뭐 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에 대한 규정을 띄워놓고 바로 답 고른 형태로서 이렇게 뭐 간단히 진행을 했는데 뭐 혹시나 중간에 난 참고하고 싶은 설비 기준이 있어 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영상 화면 정지시켜 놓고 뭐 참고하시면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여러분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